문법 완성해야 된다. 단어 제대로 외우고 문법만 완성하면 일단 해석은 돼야지. 자, 당연한 소리. 문법은 똑똑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미국의 거지들도 영어 쓴다. 영어를 못하는 거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지. 영어가 어렵지 않다. 영어가 아주 고귀하고 수준이 높아서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재수없게 재수가 있을 수도 있다. 저번에 얘기했지. 투표의 중요성. 자, 미국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하와이에 모여가지고 우리 미국의 언어를 뭐로 할 것인가 투표했다. 투표. 그래서 한 표 차이로 영어가 독어를 한 표 차이로 이겨가지고 오케이, 우리나라 공식 언어는 영어로 합시다, 이렇게 결정된 거라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냥 싸움 제일 잘하는 깡패가 쓰는 말이라서 우리가 안 두드려 맞고 살기 위해서. 너는 아직 어려서 에이 하겠지만 그죠? 아직까지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지만 미국의 영향력이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미국이 기침하면 일본은 감기 걸리고 한국은 폐렴 걸려 죽는다라는 경제 속설이 있다. 그만큼 경제적이나 군사적으로 우리가 야들한테 빌부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래서 영어를 배워야만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교과 과목 와야 돼. 영어는 교과 과목이 아니고 뭐라 그랬노? 너희들이 국어 국문학과를 제외한 대학교 가면 모든 과의 수업을 원서로 수업한다. 영어로 수업한다. 간호학과가 어려운 이유가 뭐고? 대정맥 이런 거 전부 다 영어로 다 외워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수술 막 하는데 사람의 목숨이 달린 수술하는데 의사가 간호사한테 그냥 영어로 야, 저 대정맥 좀 잡아 이렇게 하는데 얼빵하게 동맥 잡고 저기 있는 저 정맥 잘라 하는데 동맥 자르면 사람 죽어버리고. 그래서 의대가 어려운 거다. 의대가. 그래서 의대생들이 보는 그 두꺼운 책들, 뭐 해부와 모든 책들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지. 공대 가도 영어로 된 책으로 공학 배워야 되고 경영학과 가도 영어로 된 책으로 경영학 책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필수 아이템. 그리고 어떤 놈이 이제 대차게 질문하더라. 쌤, 어차피 이제 AI도 발달하고 번역기도 다 돌아가는데 뭐 영어 공부 따라올 필요가 있어요. 자, 너가 회사 회장이야, 사장이야, 신입사원 뽑는데 A는 번역기 사줄 필요 없어, B는 번역기 사줘야 돼. 누구 뽑겠노? 번역기 안 사줘도 되는 놈들, 영어 잘하는 놈들 세고 천준데 말라고 번역기까지 사주면서 가를 뽑겠노? 그래서 어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경쟁력이다. 그래서 영어, 중국어는 기본적으로 깔고 안 들어가야 되겠나, 너가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에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그래서 자, 똑똑한 사람만 쓰는 게 영어가 아니고 누구나 다. 문법은 다행이지, 최소한의 규칙이다. 자, 탐은 지멋대로 어순을 배열하고 제이는 지멋대로 어순을 배열하면은 그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안 되겠지. 그래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문법이라는 최소한의 규칙. 너희들 시험 치라고 만들어진 문법은 하나도 없다. 우리처럼 똑같이 게을러 빠진 인간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핵심은 뭐고 단어 수를 최대한 늘리지 않고서 언어 생활을 하고자 잔머리를 굴려서 좀 더 쉬운 방법, 좀 더 편한 방법을 찾아 만든 게 문법이다. 더하기가 편하나 곱하기가 편하나? 더하기가 편해? 그러면 9개를 9번 더하는 게 편하나 그냥 99, 81이 편하나? 더하기를 한도 끝도 없이 하는 게 귀찮으니까 만든 게 뭐라고? 곱하기라고. 그 대신에 이제 단점은 뭐야? 곱하기는 조금 뭐 해야 되노? 외워야 되잖아. 외워야 되잖아. 자, 끊임없이 더하기만 하면서 별로 안 어렵지만 시간이 한참 걸리는 길이 있고, 곱하기라는 걸 딱 한번 딱 힘들게 외우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쉬운 길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편한 길이겠노?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그냥 걸을 만한 걸 계속 걸어가는 게 편하겠나? 아니면은 처음에 약간 땀 좀 흘리고 그다음부터는 편하게 사는 게 편하겠나? 편하고 사는 게 편하지.
영어도 마찬가지돼. 개념 있잖아, 개념. 목적어란 무엇인가? 구절표. 이런 것들이 영어를 쉽게 하고자 넘어야 되는 좀 가파른 산이다. 이거 딱 외우면 된다. 그리고 생각해봐. 영어가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수많은 문법들이 만들어졌겠지. 근데 이 수많은 세월을 견디고 지금도 우리가 배우고 있는 문법들은 어떤 문법들이겠노? 아주 훌륭한 문법들이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못된 게 인간들이라고. 인간들이 어떤 문법을 만들어 쓰다가 조금 이상하고 귀찮으면 다 없앴단 말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수동태, 관계대명사 이런 문법들은 나름 살아남을 만한 이유가 있는 좋은 것들이라. 좋은 것들. 관계대명사가 너무 어려우면 관계대명사 안 쓰겠지. 딴 거 만들었겠지. 쓰잖아. 가장 좋은 방법이다. 따라서 100개도 안 되지. 너 중학교 때 배우는 문법,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 새로운 문법은 거의 없대. 중학교 때 문법 다 배운다. 100개도 안 되는 이 문법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진 사연들이 있다고. 그래서 사연들을 궁금해하고 깨달으면, 내가 요즘 너희들을 가르치면서 제일 절망하는 게 뭔 줄 아나? 직접 호기심이 없다는 거. 뭐 궁금한 게 없어. 그냥 다 귀찮아. 이거 왜 그럴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생각 안 하고, 에이, 또 외워야 되는 거. 앞에 봐라. 궁금해하고. 수동태 왜 만들었지? 궁금해하고. 이 궁금증이 크면 클수록 뭐도 크겠노? 아, 이래서 수동태가 이렇게 되는 게 맞구나. 깨달음도 크겠지. 근데 궁금한 게 없는 아들은 깨닫지도 못하는 거지. 그래서 너가 달라들어. 적극적으로. 그래서 궁금해하고, 아,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편한 거고 좋은 거였구나. 깨달으면, 그러면 덜 재미없지. 단어 외우는 것보다는 문법이 재밌대. 그리고 독해는 문법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영어에서 제일 재밌는 게 문법이다. 이해 안 되면, 자, 궁금해하고, 수업 듣고, 이해 안 되면, 질문하고. 질문 없는 학생, 발전 없는 학생이지. 질문하고. 딱 두 개 중에 하나다. 질문이 없다는 말은 둘 중에 하나지, 뭐. 100% 이해했다, 진짜로.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별로 관심 없어서 궁금한 것도 없어. 물을 게 없어. 몰라. 극과 극이다. 완전히 알아갈 질문이 없는 애들, 여기 있을 거고.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아는 척, 이런 거 물으면 뭐, 뭐라 할까. 그래서 질문 안 하고, 모르고 질문 안 하면 저 밑바닥에. 천지 차이다. 천지 차이. 질문해라. 자, 영어 문법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기본이 되는 1장. 품사와 문장 성분.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일단은 받아들여. 그리고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해봐. 그리고 쌤도 좀 알려줘. 이렇게 개념 정리하는 것보다 이게 더 쉽지 않아요? 있으면 쌤한테 얘기해줘. 내가 들어보고 그게 좋은 것 같으면 나도 교재 좀 바꿀게. 자, 미리 사과할게. 다소 당연히 딱딱하고 지루하다. 뭐가 재밌겠노? 하늘이 파란 게 당연하지. 공부가 뭐가 그리 재밌겠노? 문법이 뭐가 재밌겠노? 자, 양보부사절. 다소 딱딱하고 지루한 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부사절은 주절 강조제. 앞으로 우리가 하는 문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들이기 때문에 참고 복습하고 이해하고, 이해 안 되면 질문해 주길 바랍니다. 자, 개념이 돼. 개념. 수동태란 무엇인가? 관계대명사란 무엇인가? 목적어란 무엇인가? 개념. 문법 공부의 시작은 품사론. 개념을 확실히 잡을 수 있도록, 그래야지 앞으로 편하고 멋있게 영어 공부할 수 있다. 학습 목표, 품사 문장 성분의 개념. 두 번째 별표, 품사 문장 성분의 관계. 요게 영어 문법의 가장 기본되는 기본법이다. 딱 정해놨어. 명사라는 품사가 문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문장 성분 될 수 있는 것.
형용사가 문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이게 딱 정해져 있어. 이게 기본법. 그리고 확장의 개념이다. 똑같은 품사인데 하나의 단어가 아니고 덩어리, 두 개 이상의 덩어리인데 명사 역할을 하고 있네. 하나의 문장인데 명사 역할을 하고 있네. 명사구와 명사절의 이해. 자, 이해를 돕기 위한 약간 억지스러운 비유. 너거 3학년 몇 명이고? 한 200명 되나? 전교 속차 이런 거 대충 나오잖아. 144명. 그래서 사수중학교 3학년이라는 사회에는 144명의 학생들과 뭐 담임선생님들이 이렇게 있겠지. 너가 앞으로 풀어 제껴야 되는 문제도, 자, 이것도 하나의 똑같은 사회다, 사회. 그래서 1명, 2명, 3명, 4명, 5, 6, 7,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되는 영어 지문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 중요한 거니까 잠깐 비우고,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의 사회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영어 지문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단어는 뭐겠노? 너희 한 명 한 명의 학생들이겠지. 이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겠지.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영어라는 사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고 있잖아. 옛날 조선시대 생각하면 된다. 엄격한 신분사회다. 문법이라는 법으로 엄격한 신분사회다. 옛날 조선시대 되게 엄격했대. 평민 주제에 양반인 척 하다가는 맞아 죽었다. 그죠? 죽었다.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요 품사들이 뭐냐면 구성원인 단어들이 가지는 고유한 신분이지, 신분. 다시, 우리 눈에는 똑같은 단어 폰트, 똑같은 폰트,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평등하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야들을 품사로 보면 이 지문을 이끌고 있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품사들, 동사, 명사 이런 애들이 있고, 하나도 안 중요한 전치사, 기능어들, 접속사 이런 애들 있고. 그래서 동사를 폰트를 좀 더 크게 해주고 좀 더 강조하고 색깔도 강조하고 좀 입체적이면 되는데, 그죠? 현행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지문들은 전부 다 이렇게 까만색으로 똑같은 글자 크기와 똑같은 폰트로 뭐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품사를 공부하고 중요한 품사를 더 크고 중요하게, 덜 중요한 품사는 무시하는 이런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공부하기는 더 편하잖아. 신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 신분이 문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딱 정해지겠죠. 이게 문장 성분의 개념이다. 그래서 어떤 품사가 문장에서 어떤 문장 성분이 되는지가 문법, 옛날 조선시대로 따지면 경국대전이란 법전에 딱 실려 있는 거라고. 요걸 이해하는 게 문법 공부의 처음이지. 그리고 하나하나의 문장은 뭐냐면, 자, 요게 하나의 문장이지, 그죠? 여기서부터 대문자부터 마침표까지. 요거는 이 영어라는 전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뭐고? 누구가 학교 마치고 돌아가는 곳, 잠도 자고 밥도 먹고 하는 곳인데, 취입이지, 취입. 가정. 영어도 마찬가지다. 단독주택도 있고,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단독주택도 있고, 두 개의 문장 이상이 연결되어진 연립주택도 있고, 7개, 8개의 문장이 연결된 아파트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정이다, 가정. 집.
근데 당연히 신분 사회니까 정말 그 마을에 진짜 제일 권력도 세고 돈도 많은 중요한 문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냥 평민들이 사는 초가집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바로 주제문이겠죠. 주제문. 그냥 주제문을 돕기 위해서 있는 도와주는 허접한 문장들도 있을 거고, support sentence라고 한다. 그 다음에 진짜 그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집, 이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주제문도 있을 거고. 자, 다시 영어 지문은 딴 게 아니고 각각의 단어들,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 품사를 가진 단어들이 자기의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서 가정을 만들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하나의 사회. 자, 신분을 어기면 어법상 틀린 거죠. 신분을 어기면. 주어는 예를 들어서 그죠? 주어라는 문장 성분은 명사가 될 수 있는데 명사 자리에 동사가 있으면 어법상 틀린 거지. 칼같이 지켜야 된다. 칼같이. 품사 이야기. 자, 고등학생들 중에서도 팔품사도 모르면서 이제 영어 공부하겠다고 영어 문법 공부하고 있는 아들이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 기본 예의잖아. 자, 영어에는 신분이 8개 있다. 팔품. 국어는 구품사. 개념, 반복, 모든 단어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거역할 수 없는 신분. 나는 중학교 때 안 두드리 맞으려고 외우려 해가지고 그냥 외웠다. 이렇게 외웠다. 남구 대명동에 사는 우리 이상한 형부는 비만 오면 술 마시고 전봇대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감전당하더라. 그러면 되잖아. 자, 품사 묻는데 문장 성분 이야기하면 큰일 난다. 의자 날아갈 수도 있다. 품사 묻는데 문장 성분 얘기하면 안 되지. 자, 품사는 그자 전부 다 사자로 끝나면 되지. 대사 아니고 대명사고, 명사고, 동사고, 형사 아니고 형용사고, 부사고, 접속사고, 감탄사고, 전사 아니고 전치사. 8개 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단어를 품사라는 범주로 정리를 하면 요 8개 중에 1개일 수밖에 없다. 다른 거 없다. 물론 어나 더 같은 관사는 팔품사에는 포함 안 되고 형용사 취급하면 되지만 모든 단어들은 전부 다 하나의 품사를 가지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성실하게.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주로 가지고 노는 애들은 얘들, 문장에서 가지고 노는 애들, 얘들이죠, 얘들. 어차피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건 명사하고 똑같으니까, 그죠?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자, 그 중에서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품사, 동사들이 명사 아니다. 신분적으로 따졌을 때 제일 높은 신분은 명사가 맞지만 하는 일은 동사가 훨씬 더 많이 하지. 훨씬 더 많이. 동사가 있다는 말은 하나의 문장이란 말이고, 자, 동사, 우리 동그라미 친다. 동사는 쉬제, 태. 동사가 하는 일이 진짜 많고, 동사를 중심으로 형식 깔리고, 뒤에 형식 깔리고, 동사 중심이야. 동사 중심이야. 나머지 얘들은 이제 기능어,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기능어라고 보면 돼요. 자, 팔품사 빨리 훑으면서 중학교 1학년으로 돌아간다.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다시 해줄게. 나 중학교 1학년 때는 바빠가지고 제대로 못했던 거 다시 한번 꼭 필요한 것들만 엑기스만 모아가지고 해줄게. 자, 첫 번째 명사 적어라. 명사는 옛날 조선시대 때 양반, 무한도전에서는 유재석이 아니고 박명수 같은 이런 느낌, 정 느낌. 무슨 말이냐면, 그죠? 부모 잘 만나가지고 일은 안 하고 편하게 살았는데, 똑똑한 명사들은, 양반들은 이제 관직에 나가서 중요한 관직, 주어, 보호, 목적을 하는 관직도 차지하고. 문법이 재미없는 여러 가지, 수천 가지 이유 중에서 하나.
문법 용어들이 전부 다 한자들이다. 그런데 문법 용어 잡아야지 문법 잡힌다 그랬지. 왜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문법이 1980년대, 1890년대 개화기 때 그때 만들어진, 일본에서 들어와서 만들어진 문법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한자다. 명. 자, 너거는 이미 늦었지만 너거 애들은 초등학교 때 꼭 해야 되는 게 한자, 한 천자문 정도는 공부하고 가도록.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들의 어떤 용어들이 전부 다 한자들이 많지, 한자들이. 모든 것들의 이름. 자, 눈에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모든 것들의 이름. 인간은 편하려고 모든 것들의 이름을 갖다 붙여 부르지. 이름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노. 이해되나? 야, 너가 학교에 선생님이 너가 학교 이제 아침에 출석 부를 때 애들 이름 없으면 어떻게 부르겠노? 불편하지. 응. 저번에 수학여행 가다가 버스에서 오줌 싼 놈 왔나? 맞고. 저번에 운동회 때 달리기 1등 했는 놈 왔어. 불편하잖아. 맞죠? 편하려고. 아이패드 이름이 있어야지 아이패드 사달라고 쫄을 거 아이가. 아이패드 이름 없으면 막 어물게 쫄르다가 엄마가 나중에 계산기 사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편하려고 이름을 다 정해놓고 부른다. 모든 것들의 이름. 얘들아, 영어를 사용하는 서양인의 사고방식과 한자 문화권인 동양인의 사고방식 자체는 당연히 같겠나 다르겠나. 인간으로서 똑같은 공통점도 있겠지만, 그죠? 사고방식이 틀리지. 동양 철학, 서양 철학이 틀리고 사고방식이 틀리지. 다시, 영어는 우리하고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미국 놈들이 만든, 영국 놈들이 만든 언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게 진짜 많대. 그럼 이해 안 된다고 슬퍼하지 말고 그냥 말하고 받아들여라. 아씨, 힘없는 나라에 태어나서 인마들은 그냥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받아들여라. 그래서 영어쌤이 참 편한 게 중에 한 개가 뭐고, 뭐 물었는데 대답 못하면 그냥 미국 애들은 이렇게 써. 뭐 이렇게 해버리면 되잖아. 자, 야들은 나누는 거 진짜 좋아한다. 우리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래서 영어 할 때는 중요한 거라고. 명사를 나누재. 이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가 없는 명사로 나눈다. 자, 셀 수 없는 이유도 좀 웃긴다. 셀 수 없는 명사는 첫 번째, 형태가 없어서. 더 쉽게 볼 수가 없어서. 이런 명사를 뭐라고 하노? 추상명사지. 너 사랑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정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나? 못 세린다, 그죠? 사랑 7개만 둬. 내가 니한테 우리 친구하자. 우정 5개 줄게. 말 안 되지. 형태가 없어서. 두 번째, 너하고 많이 싸우는 거. 눈에는 보이는데 딱 정해진 형태가 없어서. 요게 이제 물질명사제. 자, 빵은 물질명사다. 셀 수 없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가 오늘 빵 5개 먹었는데, 세렸는데 5개. 자, 빵이라고 딱 정해진 형태가 있나 없나? 없지. 빵을 찜통, 빵을 만드는 통에 따라서 동그란 케이크 될 수도 있고 네모난 케이크 될 수 있고, 빵은 딱 정해진 형태가 없지. 이해되지? 그거를 팔아먹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떼가지고 포장했는 게 너가 먹는 빵 1개, 빵 2개 개념이라고. 이해되나? 야, 돈이라고 딱 정해진 형태 있나 없나? 물론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제일 편리한 형태가 이렇게 좀 긴 네모면은 지갑에 넣기도 쉽고 세리기도 쉬우니까 보통 이렇게 쓰는 거지. 동전이 꼭 동그랄 필요 있어 없어? 별표로 만들 수도 있잖아. 물론 만드는데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제일 편한 게 동그라미니까 그렇게 하겠지. 일정한 형태가 없는 거. 액체, 기체 마찬가지. 액체도 그죠?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지. 요런 게 물질 명사. 마지막으로 하나밖에 없어서 못 세리는 거.
자, 야들이 세린다는 개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쭉쭉 세리는데 하나밖에 없어서 못 세리는 애들. 얘들을 고유명사라고 하지. 고유명사. 자, 이런 애들은 셀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야, 그냥 명사 셀 수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한데 야들은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자, 셀 수 없는 명사를 셀 수 있는 명사는 수로 세리는 거고 셀 수 없는 명사는 못 세리기 때문에 이제 양으로 가는 거지. 구과 달리 수와 양의 요 관념, 요 수와 양의 개념을 구분한다. 우리는 그냥 많은 이제. 근데 영어에서는 셀 수 있는 많은하고 셀 수 없는 많은 나누잖아. 셀 수 있을 때 many 쓰고 셀 수 없을 때 much 써야 되잖아. 얘들은 수와 양을 목숨 걸고 나눈다니까. 그래 놓고 또 나누지. 한심하다 맞지? 자, 셀 수 있으면은 홀수와 짝수로 나눌 수가 있고 뭐 기준이 있을 건데 얘들은 셀 수 있는데 이게 한 개냐 아니면 여러 개냐로 나누지. 그래서 한 개일 때는 뭐라고 불러? 자, 셀 수 있는 수다. 수는 수인데 한 개일 때를 단수. 우리 테니스나 탁구 단식 혼자 치는 거고. 여러 개일 때는 뭐라고 하노? 복수라고 하지. 이 개념을 잡아야지. 단수, 복수. 자, 사고력 퀴즈.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계, 복수계?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계, 복수계? 응? 책 읽자. 자, 이렇게 문제 내자. 이건 종이 저번에 했다, 이거. 자, 생물에는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겠지. 근데 동물에는 육식동물과 채식동물이 있을 거라고. 근데 내가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얘들아, 식물은 육식동물이야, 채식동물이야? 이래 물었잖아. 그럼 식물이 육식동물이고 채식동물이고? 둘 다 아니지. 명사, 생물, 셀 수 있는 없는, 동물과 식물, 셀 수 있는데 단수, 복수, 육식동물과 채식동물, 셀 수 없는 동물, 저 식물은, 셀 수 없는 명사는 동물이야, 육식동물이야, 채식동물이야. 똑같은 논리라고.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뭐고,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봐라. 야는 양인데 여기는 수잖아. 셀 수가 없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단수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야가 정답이지. 이해되나? 이런 사고력을 조금씩 정말 사기치지 않고 조금씩 키워주는 게 독서다, 독서. 인문학 독서. 근데 정의가 했는 말이 절반의 정답. 문제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water이라는 명사가 주어 자리에 있는데, 근데 뒤에 이제 동사가 비동사라서 여기 is 써야 되나 are 써야 되나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water는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단수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라서 둘도 안 돼가 아니잖아. 어쩔 수 없이 언어라는 특성상 이렇게 타협을 해야 된다고. 그럼 뭐를 is가 맞나 뭐를 are가 맞나? 뭐를 is가 맞지.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명사들은 단수 복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냥 단수라고 취급하자라고 하는 거라고. 단수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단수는 아니지만 단수로 취급하는 것. 그래서 뭐를 is잖아. 그러면 너가 수능 치기 전까지 명사를 한 수만 개는 볼 건데, 그죠?
우리가 문장에서 명사를 만날 때마다 셀 수 있나 없나 여러 개가 한 개가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지. 왜냐면 우리한테 힌트를 다 주니까. 자, 셀 수 있는 명사가 하나일 때는 힌트 어떻게 줘? I am 셀 수 있는 명사 하나 보이. 귀찮지? 셀 수 있는 명사 하나 대신에 뭐 한다고? I am a boy. 문법은 알면 재밌대. 아무도 아무.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가 하나일 때는 반드시 앞에다가 어나 on을 쓰기로 약속하는 거다. 이 법이다. 어나 on 안 쓰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감점 받거나 주관식 서답형에서는 간점 받거나. 자, 더 중요한 거. 셀 수 있는 명사가 여러 개일 때만 표시내야지. 어떻게 표시내? 요번에는 앞이 아니고 뒤에다가 그죠? s나 발음하기 편하려고 es를 붙이지. 그러니까 습관. 우리가 수없이 만나는 명사나 동사 뒤에 영어 스펠링에서 제일 중요한 s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 그럼 당연히 셀 수 없는 명사인 경우에는 앞에 o가 오는 경우도 없고 뒤에 s가 있는 경우도 없겠지. 자, 오해는 하지 말고 CF는 비교대 confer. 자, 관사 중에서 정해진 관사, 정관사 더 뒤에는 셀 수 있건 없건 단수건 복수건 모든 명사 다 올 수 있다. 어나 on이 이제 요게 원의 뜻이지. 원 하나. 어나 on이 여러 가지 뜻인데 그 중에서 요때는 이제 원 하나란 뜻이지. 얘들아, 작년 수능에 3학년 대학 갈 때 치는 수능에 단수 복수 수일치 문제 나왔다. 올해 3월 고3 모의고사에 단수 복수 수일치 나왔다. 올해 6월 평가원 시험에 단수 복수 수일치 나왔다. 이게 장난이 아니다. 우리는 국어할 때 단수 복수 아무 생각 없이 쓰지만 영어에서는 이게 장난이 아니다. 되게 좋은 중요한 장치다. 요 개념 가지고서 우리가 들어갔었노. 수일치 갔었잖아. 수일치. 주어와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최대한 빨리 주어 동사를 찾기 위해서 명사 뒤에 또는 일반 동사 뒤에 s 붙이는 거. 이게 수일치 문제죠. 자, 요게 명사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앞으로 명사를 보면은 셀 수 있나 없나 단수인지 복수인지 확인해야 된다. 두 번째, 대명사. 이때 대자는 이제 대신할 대자, 클 대자가 아니고 대신할 대자, 현대할 때 대자. 프로나운 해가지고 보통 쌤들이 PN이라고 적는다. 자, 귀찮아서 편하려고 한번 언급된 명사를 다시 받을 때 어떤 명사가 되게 길어. 그래서 또 써주려니까 너무 귀찮아. 그래서 대신하는 품사. 그래서 대명사도 중학교 1학년 때 물건이나 사람을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 알말미 배웠고, 중학교 1학년 때 이것저것 가르치는 지시 대명사 this, that, these, those 배웠고, 그리고 2학년 때 제기 대명사라는 거 배웠고, 그리고 정해지지 않은 막연한 걸 갖다 지칭하는 부정대명사도 배우고. 요런 게 대명사다. 대명사의 공통점 짧다. 그죠? 대명사를 만든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긴 명사를 짧게 받기 위해서. 그래서 뭐 I, you, he 짧잖아. this, that 짧잖아. myself, self 부정대명사 one, another 짧잖아. 자, 관계대명사는 대명사 아니다. 이름은 관계대명사지만 관계대명사는 접속사라서 대명사 아니다. 됐고, 동사 별표. 너가 나이가 들면 이제 자연스럽게 역사에 대해서 흥미도 생기고 역사가 재밌어질 거라고. 그때 눈물 없이 못 듣는 얘기가 우리 평민들, 민초들,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지. 다운됐다. 네. 자, 동사가 농민이다. 농민.
하는 일 제일 많고 대접은 못 받았던 옛날의 농민 같은 동사. 아들들도 쟁쟁하지. 아들들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자, 동자는 움직일 동자다. 운동할 때 동자. 그래서 동사를 그냥 움직임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죠? 영어에서는 모든 움직임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게 전부 다 동사다. 자, 당연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 영어의 품사 중에서 우리나라 말로 해석했을 때 마지막에 이렇게 다 하고 마침표를 탁 찍고 끝낼 수 있는 건 동사밖에 없다. 너가 영어 단어 외울 때도 내가 외워야 되는 100개 중에서 1번부터 100번까지 그냥 바보처럼 외우지 말고 1번부터 100번 중에서 동사부터 먼저 외워야 돼. 동사부터. 자, 단어 점수가 개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 여기 틀린 오답 지금 볼 수 있거든. 오답을 봤을 때 동사는 거의 없으면은 그래도 한 40% 정도 화낼게. 근데 점수도 개판이고 동사 다 틀리고 앉았으면은 100% 열받는 거지. 그만큼 이유가 다 있대. 다시 단어 외우는 순서 100개 중에서 동사부터 먼저 외우고 두 번째 명사 외우라. 그래서 동사 명사는 안 틀리도록 해라. 동사에서 파생돼서 명사 되기도 하고 동사 많이 외우는 게 오히려 늘리는데 제일 중요하니까 동사. 이것도 너가 국어를 잘 알면 국어도 비교하면 재밌는데, 자, 국어는 움직임은 동사, 상태는 형용사다. 그래서 아름답다는 국어에서는 형용사라고 하지. 근데 영어에서는 그냥 다로 끝나면 전부 다 무조건 다 동사. 국어에서는 형용사나 동사를 합쳐서 용언이라고 하지. 근데 영어에서는 다로 끝나면 전부 다 동사. 근데 사실 영어에는 아름답다라는 단어는 없다, 그죠? beautiful은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인데 앞에 비동사가 도와줘서 동사가 되는 거. 자, 동사를 나누자. 중학교 1학년 때 동사를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나눴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동사를 나눌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 자동사와 타동사 구분하기. 우리 얼마 전에 하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분사할 때도 맞지. 자타 구분해야 되지. 용어 정리해라. 1장은 용어 정리다. 자동사, 타동사 구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클라이가 자동사인데 타동사 태 따져가지고 뭐 지가 우니까 능동, 이거 사기다, 사기. 자타 구분. 자, 뒤에 2장에서 예외도 나오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자동사, 타동사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우리 이제 동사 앞에다가 을 붙이는 습관을 들이라고 그랬지. 이거 을 붙이는 습관 안 들이는 거 진짜 촌스러운 거라고 그랬지. 자, 을 붙여서 말이 되면 타동사. 그리고 일단은 외워. 타동사 뒤에는 국어와 달리 뒤에 반드시 동작을 당하는 대상, 목적어가 와야 되고, 영어에서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로 딱 정해져 있다. 목적어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목적어 없으면 경우의 수는 딱 세 가지. 타동사 뒤에 목적어 없는데 첫 번째 경우의 수, 어법상 틀린 문장 답이다. 두 번째 경우의 수, 요 목적어가 앞에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있고 타동사 뒤에 있어야 되는 목적어가 관계대명사 목적격에 빨려 들어갔다. 세 번째는 요 동작을 당하던 목적어가 주어보다 중요해가지고 주어 자리에 있고 그 대신에 동사의 모양이 BPP로 돼 있어야만 된다. 근데 동사의 모양이 BPP가 아니면은 앞에 목관대가 있거나 어법상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을타목명이 이제 입에 붙여래. 을타목명, 을타목명. 을 붙여서 말 되면 타동사, 타동사 뒤에는 주어도 목적어 명사. 국어는 목적어 써도 된다. 국어는 목적어 없어야 된다. 뜻만 통하면 국어는 다 생략. 그래서 영어가 국어보다 공부하기 더 좋다. 국어는 사랑해야 사랑해. 사랑해. 영어는 뭐라고? love가 아니고 뭐라고? I love you라고. 무인도에 아무도 없는데 둘이서 사랑 고백할 때도 당연히 누구 사랑하겠노? 무인도에는 야자나무를 사랑하겠나? 당연히 사랑해지. 근데 죽어도 만다고 I love you 한다고. 국어가 달라. 영어는 쉬워. 왜?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국어는 어떨 때는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어려운 거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 쉬운 거지. 을타목명. 반대로 자동사는 을 붙여서는 말이 안 된다. 예외도 있다 그랬다.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 명사가 올 일 없다. 목명이가 올 일 없다. 자, 명사가 꼭 오고 싶으면 쓰레기로 오면 된다. 앞에 전치사, 프레포지션, 전치사 달고 와가지고 쓰레기 얼마든지 무시하고 사라지면 되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얘들아, want를 원하다라고 외우지 말고, 어렵지도 않잖아. 이거 그냥 습관만 들이면 되는 거잖아. want는 무엇을 원하다라는 타동사네. 그럼 want 뒤에 to 부정사가 있거나 want 뒤에 대절이 있으면, want 뒤에 대절은 잘 안 오지만 이런 거 있으면 이 덩어리는 당연히 뭔데? 옳다. I say 옳다. You say 목명. 옳다. 목명. 옳다. 목명. 그럼 뒤에 있는 야들은 전부 다 뭔데 이거?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 덩어리다. to 부정사가 오면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명사처럼 쓰였네. 대절이 오면 명사절. 이거다 이거. 옳다. 목명. 자, live라는 동사는 뜻이 뭐고, 무엇을 살다가 아니고, live도 간혹 가다. 그러니까 영어가 조금 지저분한 느낌이 드는 건 뭐냐면 예외가 많다. 수학은 공식을 따르지. 근데 영어는 예외가 좀 많다. live는 일반적으로 무엇을 살다가 아니고 그냥 어디에 살다잖아. 그럼 야는 을 붙여서 말한 데는 자동사지. 그래서 대구라는 명사가 뒤에 목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대구에 사는 거니까 뭐 하면 되겠노?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지. 물론 이제 live라는 동사도 뒤에 뭐 life라는 목적을 취한다. He lived a happy life. 그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원칙적으로는 을 붙여서 말한다면, 그러니까 대원칙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예외적인 것들 따로 좀 챙기는, 이렇게 공부해놔야 되죠. 원칙이 중요하다. 앞으로 동사 만나면 을 붙여라. 을 붙이는 습관 들여라. 자, 4번, 5번 형용사 부사는 옆에 묶어서 이거 수식어, 꾸며주는 말. 형용사는 옛날에 무신계급인데 그냥 군인이라고 하자. 양반만 도와줬던 군발이들. 부사는 천민인데 이거 그냥 거지라고 하자. 그래서 높낮이로 따지면 그자, 명사가 제일 높은 상위 신분, 그 다음 명사 밑에 명사 쫄따구 군인들, 그 다음에 평민들, 그리고는 천민 거지들. 요렇게. 실제로 있잖아, 형용사나 부사 따위는 이때까지 수능 역사상 어법 문제에 답인 적 단 한 번도 없다. 수능에서. 둘 다 꾸며주는 말. 차이는 뭘 꾸미는 데밖에 없지. 형용사는 명사만 꾸며준다. 그러니까 명사가 최상위 신분으로서 가지는 특권들이 있다. 명사만이 형용사라는 보디가드를 가질 수가 있고, 명사만이 앞에 전치사라는 장난감도 가질 수가 있고. 자, 부사는 명사 외에 다른 품사. 이것도 형용사는 뭐 시간 많고 심심한 쌤들은 ADJ라고 하는데 나는 바빠서 A라고 할게. 부사는 이것도 ADB라고 하는데 쌤 바쁘니까 AD라고 할게. 이름 봐봐라. 벌브, 동사에다가 add, 뜻을 더해주는 애들. 자, 명사 빼고 다 꾸며준다. 주로 동사, 이름이 adverb잖아. 그리고 형용사도 부사가 꾸미지. 그리고 시 말고 다른 부사도 부사가 꾸미지. 요런 거는 우리나라 국어 문법하고 똑같대. 자, 문장 전체도 부사가 꾸미지. 나는 밥을 먹었다면 일단 기본적인 뼈다귀는 잡혔거든. 내가 밥을 먹었다면 되잖아. 근데 밥은 밥인데 맛없는 밥. 일단 밥은 품사 뭐고? 명사지. 맛없는 밥, 맛없는은 뭐겠노? 막연한 명사를 꾸며주지. 형용사. 자, 더럽게 맛없는 밥, 더럽게는 뭐겠노? 맛없는을 꾸며주지.
있으면 어때? 더 자세해지지. 아, 내 어제 더럽게 맛없는 밥 먹었다. 근데 없어도 어때? 기본적인 정보는 전달되죠. 그죠? 내가 어제 밥 먹었다. 어. 그래서 있으면 장점, 좀 더 구체화, 그림이 좀 더 정밀하게 된다. 단점, 그만큼 문장이 길고 복잡하게 된다. 수식어는 이런 애들이다. 수식어는. 자, 접속사는 3장에서 할 거다. 접속사 한 50개만 외우면 된다. 뜻이 있는 단위, 의미 단위를 붙여주는 애들. 감탄사는 문법 책에도 안 나오고 따로 공부할 필요 없지. 사람의 감정, 기쁨, 슬픔, 놀람, 분노 따위를 나타내는 짧은 말 그대로 입에서 터져 나오는 감탄사, 와우, 쉿, 웁스, 훌라, 왓더 이런 것들. 전치사는 중요하다. 전치사, 전치. 자, 단어 배울 때 풀에 가붙으면 이거 앞 뜻이 돼. 앞. 앞을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앞전자제 점. 그래서 점이다 점. 포지션은 위치 돼 위치. 그래서 치자 이게 치자잖아. 전치사. 그래서 앞에 위치한다는 뜻이다. 앞에 위치. 국어는 반대다. 국어는 후치사다. 뒤에 위치한다. 자, 우리 자랑스러운 국어. 영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놀라운 국어. 9시에. 최근에 영국에서 설문조사 했지. 옥스포드인가 캠브리지 대학 대상으로 제2외국어 뭐 하고 싶은데 1등이 25% 한글을 배우고 싶다. 중국어 5%밖에 안 되고 국어가. 근데 영어는 봐라. 앞에 붙여. at 9 o'clock. 반대다. 자, 전치사 말 그대로 무언가 앞에 위치다. 그죠? 무언가 앞에 위치. 자, 전치사는 아무나 앞에 위치 안 하고 누구 앞에 위치해? 전치사는 아까도 좀 클리어 얘기했잖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너가 수업을 지금 제대로 듣고 있나 필기만 하고 있나를 확인하는 거다. 명사만 가질 수 있는 특권 했잖아. 군바리들 형용사의 수식을 명사만 받을 수 있고 명사만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전치사라고. 그래서 명사 앞에만 위치한다. 그래서 너가 대학교 가면 웬만하면 치게 될 토익이라는 시험이 있거든. 토익은 수능보다 훨씬 더 쉽대. 이런 거 나온다. 이런 거 전치사 뒤에다가 동사 써놓고 틀린 거 찾아라. 이런 거. 자, 전치사가 명사 앞에 위치한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지. 그러면 전치사 뒤에는 이제 명사가 온단 말이다. 그죠? 마차 앞에 말이 있어. 이 말은 말 뒤에 마차가 있는 거 똑같은 거지. 근데 명사 올 수 있고 당연히 인칭 대명사도 올 수 있지. 근데 인칭 대명사가 올 때는 반드시 목적어의 모양, 목적격으로 와야 되지. 나를 위해 할 때 for me 한다고 하자. for me. 그리고 당연히 명사고도 올 수 있는데 좀 희한하다. to 부정사는 전치사 뒤에 안 온다. 너희들이 영어를 너무 좋아해서 나중에 영어 교육학과나 영어 영문학과 가면 to 부정사를 취하는 전치사 한 5개 이렇게 있거든. 근데 거의 안 쓰이고 기억도 안 나고. 근데 동명사는 to 부정사는 오면 안 되고 동명사 봐야 되지. 동명사. 그리고 명사절도 올 수 있다. 그죠? 이런 걸 이제 합쳐가 명사 상당 오구,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애들 올 수 있다. 중요한 건 뭐다? 명사가 전치사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부모 잘 만나서 시원한데 앉아가 일하고 시원한데 앉아가 글 공부하면 되는 명사들. 그래서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될 수 있는 이 명사들이 친구 잘못 사귀거나 게임을 하고 앉았거나 유튜브만 보고 앉았거나
이러면 잘 되겠나 잘못되겠나? 잘못되겠지. 그래서 관직에 나가지 못하고 야들은 꾸며주는 말, 없어도 되는, 사회에 별로 도움 안 되는 수식어. 이 전사명사 덩어리가, 이걸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많이 쓸 것 선생님들이 전명구라고 하는데, 이 전사명사 덩어리가 명사를 꾸미면 형용사가 되는 거고, 영어의 수식어는 두 개밖에 없대. 형용사와 부사. 이 덩어리가 동사를 꾸미면 부사가 되겠지.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죠? 쌤은 전명구를 뭐라고 할 거냐면 앞으로 쓰레기라고 할 거다. 쓰레기 같은 놈. 쓰레기. 그래서 부명사 할 때 있잖아, 원칙. 앞에 명사 A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전차 뒤에 명사 B가 있고, 그 다음 뒤에 동사가 있을 때, 그때 바로 앞에 있는 명사는 쓰레기고, 전사 명사 만나가 쓰레기 됐지. 야는 그자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구가 되고, 얘가 주어고, 얘하고 술 취하는 게 원칙이었죠. 물론 부분명사들은 능력이 없어가지고 단수 복수 구분을 못 해주니까 할 수 없이 쓰레기 안에 있는 명사하고 술 취를 한 수밖에 없었지만, 원칙은 전사하고 명사하고 만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무시해도 된다. 그냥 명사는 우리 심각하게 봐야 된대요. 그냥 명사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지하게 봐야 되지만, 명사 앞에 전사 있네, 에이 쓰레기, 무시하면 돼. 요까지가 팔품사 이야기. 숙제는 촌스럽게 뭐 몇 번부터 몇 번 문제까지가 아니고, 이거 그냥 노트에 복원하고, 정진이는 노트 했으면은 아니죠, 빠진 것들 집어넣으면 되는데, 복원이 돼. 복원, 정리 아니 돼. 그대로 복원하고, 그리고 이거 싹 다 외우면 돼. 싹 다. 제목 문제. 방학이 한 달쯤 되면 특강을 하고, 그래서 문법 수업 따로, 독해 수업 따로 이렇게 나눠서 하면은 진도가 좀 빨리 나가고 좀 훨씬 더 나은데, 이거 한 달이 안 돼가지고 고민이다. 아직 모르겠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상인동에 있는 모 학원에서 쌤 방학 때 와가지고 특강 좀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은 여기는 특강 못 하거든. 근데 거기 재수생들하고 고3들 특강 하는 게, 한 반 하는 게 우리 학원 전체 시간표 다 깔아가 내가 쉬는 날 없이 하는 것보다 금전적으로는 훨씬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고민. 자, 제목 문제도 대의 문제.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 모든 걸 걸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 이 글의 글감, 토픽 또는 화제가 뭔지, 그래서 이 화제에 대해서 작가는 좋다라고 하는 건지 나쁘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이것도 있잖아요 얘들아, 의도적으로 두 번째 문장까지는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전지문 말고 여기에서 승부를 봐야지. 두 번째 지문까지 읽었는데, 시험 칠 때 두 번째 지문까지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 한 번 더 읽어봐. 두 번 읽었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넘어가. 안 풀리는 문제니까 넘어가서 다음에 시간 되면 다시 봐. 자, going Dutch has become 동사. popular trend in recent years due to the rising cost of eating at restaurant. popular, 인기 있는 거 좋은 거 나쁜 거가? 좋은 거지. 자기한테 하면 된다. 자기가 인기 있으면 좋은 건지 인기 없는 게 좋은 건지 생각해 보면 되지. 자, 이것도 더치페이 알지? 더치페이. 얘들아, 더치를 독일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 많은데, 더치는 기본적으로 네덜란드의 뜻이다. 네덜란드 사람들. 옛날에 영국은 강대국이었고 네덜란드는 거기에 비해서는 농사짓는 힘없는 나라였어. 그래서 네덜란드인들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그런 표현들이 영어 표현들에 많다.
더치는 뭐냐면 네덜란드 놈들은 밥 먹고 나서 그냥 쪼잔하게 지거 먹은 것만 지가 계산하더라. 더치페이. 이게 원래는 비꼬는 얘기였대. 비꼬는 쪼잔하게. 고인 더치도 마찬가지다. 더치페이 하는 거. 근데 최근에는 이게 인기 있는 추세가 되었어. 이 형식의 여기 보호. 듀투 몰랐으면 꼬가 나나라. 자, 쌤 지금 고3 정리할 게 많아가지고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내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게 잠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서 너 독해 수업했던 것 중에서 이렇게 형광 배출해주는 수고들 이런 것들 사기 테스트를 좀 해줘야 되나. 독해에도 복습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했던 거 물어보면 또 모르고 했던 거 물어보면 또 모르고 이래서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 듀투 요거는 합쳐가지고 전치사다. 그래서 뒤에 명사 나오겠지. 뜻은 뒤에 나오는 명사 때문에 뜻이다. because of하고 똑같다. 근데 살짝 느낌은 because of는 뭐 좋은 거 나쁜 거 다 쓸 수 있는데 due to 하면 뒤에 조금 약간 안 좋은 거 이런 느낌. thanks to는 덕분에 이제 좋은 거. 라이징 반갑네. 정관사 더하고 명사 사이에 왔으니까 갈 때는 명사 꾸미러 갈 수밖에 없지. 1번 용도. 라이즈 자동사, 레이즈 타동사 이것도 내가 다 정리해 줄게. 그래서 진행의 현재 분사 라이징. 자, 레스토랑에서 식당에서 밥 먹는 것에 점점점 증가하는 비용 때문에 최근에는 인기 있는 트렌드가 되어왔다. 더치페이 플러스 마이너스 없네. 두 번째 문장. By paying for your own meal when eating out with friends.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절대 실수하지 마리. 앞으로는. 자, 동사 뒤에 ing가 붙으면 동사가 동사 아이가. 가만히 놔두면 동사인데 미쳤다고 ing 붙여가지고 귀찮게 동사를 만들겠노 맞지? 동사 뒤에 ing가 붙으면 야는 동명사. 그러니까 동사를 명사로 쓰기 위해서 ing를 붙인 동명사이거나 아니면 현재 분사. 분사는 형용사지. 야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다. 야는 동사 아이디. 동그라미 치면 안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 paying도 동사 아이디. 자, by가 전치사잖아. by 뒤에 ing 동명사 왔는 거라고. by 플러스 ing. by 플러스 ing도 우리 동명사 관용적 표현할 때 했대. 외워야 된대. 억수로 자주 나온다고 했지. 뭐뭐 함으로써. 자, 여기 by 대문자부터 콤마까지 꺾어. 부사 덩어리야. 부사 덩어리. 이때 외는 일단 적어놓자. 30페이지. 우리 접속사에서 공부할 거다. 완전해야 되는 부사들에서 주어와 비동사의 동반생 이야기 우리 교재 30페이지. 그래서 나중에 문법 노트가 완성되고 독해하다가 또 물었는데 몰라. 그럼 30페이지 펴. 그러면 30페이지에 이거 딱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문법 노트 정리하는 거다. 자,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eat out 하면 이제 밖에 나가서 먹는 거 외식하는 거죠. 외식을 할 때 자기 자신이 먹은 식사에 관해서만 pay for 지불함으로써 you relieve는 동사 맞다. The host of responsibility of paying for everyone and avoid and 다음에는 be 때리고 병렬. 앞에 avoid 동사니까 앞에도 relieve 있네. 그러면 야들 짝 맞고 동사 동그라미. The obligation of doing the same next time. 동사 두 개니까 접속사 하나 and. 이렇게. 우와. relieve 에게 of을. 사이비 사형식. 분리 박탈 동사. 이것도 사이비 사형식도 외우는 수밖에 없다. 안타깝지만.
자, 그래서 호스트는 누구냐면 주최하는 사람, 그죠? 파티를 주최하는 사람 또는 월드컵 같은 거 개최하는 나라 이런 게 호스트지. 자, 그 식사를 주최한 사람에게 책임을 릴리브하면 덜어주는 거다. 경감시키다. 덜어주는 거로. 어떤 책임? 이 패턴도 계속 나온대. 명사 다음에 오브 동명사 하면 뭐뭐 하는 명사.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모든 사람의 식사비를 내야 되는 그 책임감을 덜어주고, 그리고 obligation, 의무, 의무를 피한다. 어떤 의무? 다음번에, next time, 다음번에 똑같은 것을 해야 될 의무. 야, 요번에는 민마가 쌌으니까 다음에 우리 모임 있을 때는 내가 싸야 되는구나. 되게 부담스러운 의무를 피하게 한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 마이너스가 없다. 그러면 방향 설정하고 글을 읽어. 세 번째 문장부터는 반대되는 속성인 플러스를, 반대되는 속성 마이너스를 찾아야 되지. 마이너스가 없었으니까. 진짜 쉽다 얘들아.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데가 주제. 마이너스 끝까지 안 나오면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더치페이 좋은 거 이게 주제. 자, while going 더치페이 may seem 동사, 조동사도 좀 공부해야 되겠구나.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동사 있지. is not이 동사지. 비동사는 무조건 동사지. 그러니까 한 단어 이 연습하면 될 거다. 이 연습하면 while 접속사, going 뭔데, touch 뭔데, may seem 동사, reasonable 형용사, in 전치사. 전치사 뒤에는 본업 명사 와야 되고 people 명사. 그러면 most는 명사 꾸미는 형용사가 되는 거고. 단어 품사 같이 적어보는 습관. 자, while부터까지 묵자. 이것도 30페이지. 자, 진짜 중요한 거니까 while에 대해서 세 가지로 쓰시오라고 하면 써야 된다. 첫 번째, while이 이렇게 문장 앞에 와가지고, 근데 while 절 안에 들어있는, while 문장 안에 들어있는 동사가 before ing 진행형인 경우에는, 그러면 이때 while은, 접속사 while은 부사절 1번, 해석은 하다라는 동사를 하는 동안, 두 번째 경우 while 있고, 자, 진행형이 아니야. 차이점, 진행형이 아니야. 그때 while은 뭐하고 똑같냐면 양보부사절, 하다라는 동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앞에 주절이 있고 뒤에 이렇게 while이 오면 이때 while은 whereas, 두 문장을 연결한 접속사인데 whereas, where 뒤에 as 붙이면 된다. whereas 요거는 하다라는 동사를 뭐뭐 하는 반면에 이때는 대조. 물론 확률상이다. 확률상 영어가 수학이 아니라고 했지. 그래서 무조건 이래달라 그러면 위험하다. 일반적으로 보통 10개 중에 7개는 while 뒤에 진행형이 있어야지 뭐뭐 하다를 하는 동안 시간 부사죠. 근데 while 뒤에 동사 그냥 나오면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이분도 양보 부사죠. while 이렇게 문장 사이 오면 앞에야 뒤에 대조. 뭐뭐 하는 반면. 자, 여기는 지금 몇 번째 케이스고 1, 2, 3번 중에서 몇 번째 케이스게? 이것도 30페이지라서.
요때 고잉은 B 플러스 ING 아니다. 여기 may seem이잖아. may seem 동사. 요때 고잉은 주어다 주어. 요거는 30페이지 아니네. 접복사네. 4번 두 번째 케이스. 자, reasonable 뜻은 형용사, 품사는 형용사, 뜻은 그래서 seem이 이형식. 자, 합리적인 뜻이다. 합리적인. 합리적인 거 좋은 거나 뭐 좋은 거지. 합리적인 거.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자, 해석 어떻게 하라고? 합리적이다가 아니고 합리적으로 보인다가 아니고 합리적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느낌 딱 와야지. 항상 문화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래 되죠. 찾았네. 마이너스. 자, 양보부사들이 되게 매력적이고 좋은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양보부사들은 주절을 강조하려고 쓰는데 주절하고 반대경으로 간다. 주절하고는 반대. 그럼 여기가 양보부사절이 플러스가 나왔단 말이야. 양보부사절은 무슨 말이게? 마이너스. 플러스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마이너스입니다. 여기다 여기. 자, 더치페이가 항상 문화적으로 인정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놓고 for example은 접속사 아니다. for example은 그냥 이거 합쳐서 부사다. 얘들아, 예시 있잖아. 예시. 예를 드는 거. 예 왜 들게? 자, 남의 주장, 내 주장하고 다른 남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예를 들겠나? 아니면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예를 들겠나? 나의 주장. 내가 뭔가를 주장했는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좀 쉽게 예로 풀어서 설명 뒷받침해 주는 거잖아. 예시 앞에 있는 문장이 중요한 문장 맞다니까. 이것도 주제문 찾는 방법이다. 다시 이거를 첫부터 끝까지 다 열심히 똑같이 읽어가지고는 시간 내에 모의고 다 못 푼대. 그래서 우리는 이 똑같은 이 사회에서 진짜 주인집, 이 동네 동장집,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 가장 결정적인 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그걸 찾을 때 필요한 것들이 이런 연결어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럼 실제로 시험 칠 때는 너가 숙제니까 지금 구문 독해 연습해야 되지만 시험 칠 때는 읽어봤자 무슨 얘기 나오겠노? 더치페이가 인정된다는 말이 나오면 나 인정 안 되는 예를 쓰겠나? 당연히 인정 안 된다 해놓고 예를 들었으니까 인정 안 되는 얘기가 나오겠지. 읽어봤자 시험 칠 때는 시간 낭비라고. 그래서 예시는 속성 동일. 자, 구문 독해는 해야 되니까. When someone invite people out for a meal in Turkey. 자, 영어에 수많은 문화가 있을 건데 그 중에서 터키 문화네. 시간 부사절 콤마까지. 자, 누군가가 주어 invite 무엇을 초대하다지. 사람들을 밖으로 초대해. 한 끼 식사 위해서. It is expected that the host will pay the bill. is expected가 동사고. 문장 앞에 it이 있으면 뒤에 빨리 to 부정사 대절 찾아라. 가주어고 진주어네. 자, 대기야가 기대되고 예상된다. 호스트가 조동사 뒤에 무조건 동사 있대. 다시 동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취하지 않는다. 네가 앞으로 고3대가 만나게 될 한 문장에 동사가 8개가 있어. 근데 7개만 찾고 1개 못 찾으면 그 문장 자체가 해석이 안 돼. 동사를 꼭. 그러니까 중요한 동사 찾는 연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노? 동사만 찾으니까 힘들지. 다른 단어들 품사 다 고민하다 보면 동사도 보이기 시작할 거라. 그 산을 아까 얘기했다. 그 가파른 언덕을 넘어야지만 쉽게 독해할 수 있다고. 올여름방 때 넘어봐. 자, 그 호스트가 비리 뜻이 많지. 새 부리도 비리고, 그죠? 집회도 비리인데 이거 계산서, 청구서.
그러면 모이라고 했는 놈 호스트가 그 계산서를 지불할 거라고 기대가 되고 예상이 된다. 다음 문장 you might think 동사 you are being 동사 polite by going Dutch in this situation. 자, 개코도 모르는 너는 데디아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마이트도 얘들아 메이하고 마이트 이제 약한 추측. 야들도 어떤 느낌이냐면 살짝 양보. 약한 추측. 자신 없잖아. 아 물론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 자기 먹은 건 자기가 돈을 내는 것이 더 공손할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위에 얘기가 또 바뀌었네. 아니고 양보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강조하려고 뒤에 but 나오지. 그러나 나오지. 그러나 it will actually seem as if가 접속사다. 부사절 8번 양태 부사절. 그러나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말려고 distance. distance가 동사로 뜨면 목적어와 거리를 벌리다 뜻이 돼. 자, 너 자신을 주체자, 파티를 연 주체자와 거리를 두려고 시도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보일 거지. 임마 내하고 친하기 싫은 건네. 임마 내하고 지금 거리 두네. 아니 and라고 무조건 세모시면 안 되고요. 요때 and는 뒤에 있는 the other guest가 B고 host가 A고 세모치면 개수 안 맞고 instead도 접속사 아니다. instead도 저 부사다. 부사 뭐뭐 대신에. 자, 그 대신에 it is 동사. 다음 독해 기대할게요. 마찬가지 동사 앞에 to 붙이면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바뀌기 위해서 to를 붙이는 거지. 동사 이제 준동사잖아. to 부정사의 개념은 돼. 동사를 다른 품사로 명사, 형용사, 부사로 사용하기 위해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이고 개념 계속 잡아. 개념 외워. 개념. 동사 이제 is가 동사지. is이 문장 맨 앞에 있고 뒤에 to 부정사나 대절이 있으면 가주어, 진주어, 주어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진주어. 요 to 부정사 안에 allow 5형식 살아있네. 그래서 뒤에 허락을 받은 호스트가 지불하는 거 목적격 보고. 병렬이 진짜 어렵대. 이때 and 다음에 뒤에 있는 return이 B. 야가 동사라면 여기 문장에 동사가 이거밖에 없지. is하고 짝될 수 있나? is하고 짝되려면 주어가 is란 말이야. 여기 return 뒤에 s가 붙어야 되겠지. 그러면 이거 동사 아니네. 여기 to allow인데 여기도 원래는 to return 적어주면 좋은데 이거 안 적어줘. 적어주는 착한 아저씨도 있는데 대부분 안 적어줘. 그래서 여기도 진주 2번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병렬은. 그래서 자, 주인이 돈 내는 걸 허락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호의를 나중에 LA를 데이트 나중에 호의를 돌려주는 것이 반습적이에요. 이게 터키 문화다. 터키 문화. 자, 그러니까 그의 구성을 이해 못하는 놈들은 여기 양보. 네가 돈 내는 게 이 상황에서 돈 내는 게 공손한 거야. 이따위로 와가지고 여기서 반대로 간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for example 예시는 어차피 앞에 내용 그대로 예를 하나 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화재, 더치페이, 속성 일반적으로는 좋은 거지만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네. 이 말하고 싶은 거죠. 자, 고잉 더치라는 화재는 있다.
그런데 재정적 돈으로 이익을 보는 이야기 아니지. 2번은 아예 화제가 없지. 3번 화제가 없지. 4번 화제 있지. 그것이 언제 적절한지를 알아야 된다. 5번에 화제 없지. 그러면 1번 아니면 4번이 답이네. 근데 이거 터치페이를 함으로써 재정적으로 이익을 봐라, 돈 금전적으로 이익을 봐라 얘기가 아니지. 알아야 된다. 언제 적절하고 언제 적절하지 않은지를 알아야 된다. 이것도 단어지 뭐. 어프로프레이트 단어 뜻 모르면은 오닥할. 어프로프레이트는 형용사 적절한. 발음을 외워야 된다. appropriate. 정답 4번. 공문 독해는 훨씬 더 빡시게 해야 되겠네. 자, 출제나 요지나 제목 같은 경우에는 화제와 속성, 화제는 담고 있어야 돼. 이거는 뭐고? 유럽 대륙에, 유럽 나라들에 있어서 식사 예절. 안방교 화제자. 뭐야 이거? 거의 왔나? 방금 했던 문제는 정답률 한 80% 넘게 나오면 되게 쉬운 문제거든. 근데 이런 게 어렵게 느껴지면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 책을 읽어야 된다. 너희들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단 하나만 딱 골라라 하면 쌤 생각은 독서다. 불러오기. (7월 10일) 이거는 버리고 하루에 한 달에 독서 감상문 제대로 하나씩 써내면은 수강료를 좀 깎아줄까? 그럼 엄마가 좀 집에서 시킬라나? 빈칸 추론. 빈칸 추론도 결국에는 무슨 문제하고 거의 똑같냐면 주제 문제다. 주제 문제. 여기 빈칸을 포함한 문장하고 주제문하고 같아. 쌍둥이 문장. 이것도 마찬가지. 두 번째 문장까지. 여기까지가 두 번째 문장이야. What would life on Earth be like if the moon never existed?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법. 아니야. 분석 잘못됐어. 이거는 뒤에 물음표 있지? 그냥 의문문이다. 이거 세모 치는 거 아니고 그냥 의문문이다. 의문문. 동사가 would be. 그리고 이것도 나올 때마다 계속 해주지. what하고 like하고 합치면 how. 여기 what 있고 여기 like 있잖아.
어떨까? 만약에 조건부사절 나이스 달이 주어 존재하지 않는다면 조건부사절 그러면 지구에 있는 생명들 라이프 생명들은 이게 주어 how 어떻게 될까요? 어떨까요? Would something terrible happen if it were to suddenly disappear? 자, terrible 형용사가 띵 뒤에서 꾸며주지. 그래서 끔찍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것도 물음표지. 만약에 달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자, 속성은 딱히 뭐 달이 사라지는 게 나쁘다 뭐 잡기는 뭐지 나쁜 속성 아니고 그냥 마이너스 없다. 자, without the moon 달이 없으면 the earth exceed가 주어 축이다 축. 우리 그자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조금 기울었지. 잦은 축 있지 축. 그 다음에 자동차도 바퀴하고 이렇게 연결된 이런 축을 exceed라고. 자, 지구의 축이 would not be stable 여기 마이너스 나오네. 안정적이지 않을 거다. 화재, 달 없음, 속성, 마이너스. 그러면 대안 플러스 있는지 찾아보는 거라. Sometimes 지구는 would tilt 기울 거다. over its side 그것의 한쪽으로 과하게 기울 거다. 마이너스. This would mean 문장 this로 받으면 속성 그냥 똑같이 간다. 이것은 의미한다. There would be more extreme weather. 자, 보다 더 극한 날씨 마이너스. As well as 반갑지. 뒤에 것뿐만 아니라 bigger temperature difference 더 큰 온도 차이 뿐만 아니라 극한 날씨. At other time, the earth would be standing straight up. 또 어떤 때는 지구는 그냥 would be standing 동사 일형식 똑바로 그냥 서 있을 거다. 콤마 위치 계속용법. 그런데 지구가 똑바로 서 있다라는 것은 계절이라는 것을 없애버린다. 그리고 make 아니 근데 잘했어. 여기서 문장 끝나고 콤마 다음에 여기 위치 다음에 요게 A고 would를 공통인수로 요게 A고 would make 마가 B지. and 접속사 맞고. 계절도 사라질 거고 낮과 밤이 1년 내내 똑같을 거다. 그럼 이게 좋단 말인지 나쁘단 말인지 고민할 필요 없지. 왜? 지금 계속 나쁘단 말 나오고 여기 콤마 찍고 위치 더하는 것도 속성 동일. 이거 안 좋단 말이다. 계절 없어지고 낮밤 똑같은 거 안 좋단 말이다. 자, 이러한 영향들은 can be seen 3일 나이스 화성에서 보여지는데 또 콤마인지. 그런데 아는 사람 알겠지만 화성이라는 것은 커다란 위성, 커다란 달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어떤 달?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달. 자, 이 때문에 because of this 이것 때문에 화성의 기후도 has go through도 필수 수고. 자, 뒤에 through가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나오겠지. 명사를 경험하다, 겪다. 나이스. 여기 플러스가 있나 마이너스가 있나 당연히. 달이 없으면 마이너스야. 화성은 달이 없대. 그럼 따라서 화성의 기후 어떻게 넣어? 마이너스겠지. 자, 거대한 무대 변화
성장, 신화 발전, 어려움, 엄청난 뭐를 가지겠노? 마이너스. 만약에 지구가 달을 잃게 되면 요것도 띵으로 꺼내놨다. 형용사 뒤에서 꾸며주되 비슷한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구문 독해 뒤에 2개